한때 거물급 인사라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박나래 씨 전 남자친구의 충격적인 정체가 마침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매월 400만 원의 용돈과 3억 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지원받았다는 이 남성의 신원은 소문과 달리 방송사 고위 관계자가 아닌 유흥업계와 연관된 인물로 추정되어 사건의 본질을 더욱 혼탁하게 연희에게 카르텔의 추악한 민낯, 그리고 그 벼랑 끝에서 벌어지는 법적 공방, 이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파헤쳐보는 곳, 바로 올댓스타 369입니다. 최근 연희에게를 강타한 이른바 주사위미모 불법 시술 논란으로 인해 인기 예능 프로그램들이 박나래 씨를 필두로 샤이니의 키, 그리고 유튜버 이분혜님까지 주요 인물들이 전원 하차하는 초강수를 두었으며, 특히 전현무 씨는 논란이 불거지자마자 빛의 속도로 해명에 나서며 사태를 방어적으로 관리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상황을 요약하자면 전현무 씨는 샤이니키와는 다르게 매우 즉각적이고 방어적인 해명을 내놓았고, 이분혜님 또한 빠르게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이는 진정성 있는 해명이라기보다는 변명 섞인 사과문에 가까워 결국 여론의 문매를 반면 샤이니키는 꽤 오랜 시간 침묵을 지키다가 뒤늦게 해명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역풍을 맞았고, 박나래 씨의 경우 그 어떤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버티는 모양새로 자진 하차라는 카드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여기서 가장 의아한 점은 전현무 씨의 대응 속도였는데, 오전에 기사가 터지자마자 당일 오후에 즉각적인 입장문을 발표하며 불법 시술이 절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대중들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며 의견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 첫 번째 쟁점은 과연 차량 내부에서 이루어진 의료 행위가 합법적인 시술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시술 후 본인이 직접 링거바늘을 제거하는 행위가 의료법상 용인될 수 있는가에 대한 법적 논쟁이 치열하게 만약 당시 진료를 담당했던 의료인이 직접 나서서 증언을 해주거나 해당 병원의 진료 기록이 명확히 공개된다면 이 의혹은 깔끔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전현무 씨까지 도매금으로 엮이면서 박나래라는 인물 한 명이 주변의 여러 동료들을 나락으로 끌고 들어가는 형국이 되어버렸으며, 대중들은 이러한 연쇄적인 파장에 대해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중립기여를 박아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하지만, 박나래 씨가 결백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에 현재의 여론 흐름상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번 사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지다 보니 방송가 전체가 비상에 걸렸는데, 특히 TVN의 간판 예능인 놀라운 토요일은 주축 멤버 3명이 동시에 하차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포맷 변경 없이 방송을 강행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작진은 그저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지만 시청자들의 반응은 냉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미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전현무 씨의 링거 투여 사진이 공개되었고, 놀라운 토요일 역시 핵심 멤버들이 심각한 범죄 의혹에 연루된 상황에서 방송을 이어가는 것이 과연 도덕적으로 옳은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대중들은 이번 기회에 문제가 된 프로그램들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방송사 이름만 다를 뿐 똑같은 연예인들이 몰려다니며 카르텔을 형성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식의 방송 행태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멤버들이 출연했던 방송을 우리가 왜 계속 소비해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전현무 씨의 경우 만약 차량 내 링거 투여 장면이 추후에라도 불법 의료 행위로 판명될 경우 그가 맞이할 역풍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며, 나아가 이를 여과 없이 방송에 내보낸 나 혼자 산다 제작진 또한 방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는 물론
공중파 방송사에서 불법적인 정황이 의심되는 장면을 아무런 검증 없이 송출했다는 것은 방송 역사상 최악의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모든 의혹이 해소되려면 전현무 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팩트. 한편 박나래 씨와 관련된 충격적인 폭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무려 17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초대형 유튜버 이분혜님까지 이번 사건에 휘말리며 하차를 선언했는데, 언론에서는 전현무, 박나래, 그리고 이분혜님까지 이들은 방송과 유튜브를 오가면 서로의 친분을 과시했고 그 시너지를 통해 막대한 부와 인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끈끈했던 카르텔이 불법 시술 의혹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면서 대중들은 이들에게 깊은 실제로 이분혜님은 사과문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독자가 1만 명 이상 급감하는 등 팬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순수하고 꾸밈없는 먹방으로 사랑받았던 그녀가 연예인들과 어울리며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놀토게이트라고 명하며 추가적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분혜님은 과거 자극적인 콘텐츠와 편안한 방송 스타일로 호평을 받았으나 방송 진출과 다이어트 성공 이후 달라진 외모와 태도로 인해 기존 팬들에게 낯섦을 안겨주었고, 자기관리 차원의 변화라면 긍정적이겠지만 그것이 불법적인 약물이나 시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결국 끼리끼리 어울리다 다 같이 망했다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분혜님은 현재 일명 나비약 복용 의혹으로 경찰 고발까지 당한 상태인데, 여기서 말하는 나비약은 단순한 다이어트 보조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식욕억제제로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마약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는 약물입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시민은 연예계에 만연한 비의료인의 불법 시술과 공개된 의약품 정보를 살펴보면 해당 약물은 의사의 엄격한 처방하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의사 면허가 없는 브로커를 통해 박나래 씨와 이분혜님이 이 약물을 건네받아 복용했다면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자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됩니다. 과거 공개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미루어 볼 때 두 사람이 유사한 종류의 다이어트 약물을 공유했다는 정황은 어느 정도 입증된 것으로 보이며, 설령 불법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거래하고 복용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박나래 씨는 금전적으로도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로 광고 위약금 문제입니다. 법계 관계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박나래 씨가 물어내야 할 위약금 규모는 약 100억 원에서 최대 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샤이니키는 즉각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브랜드 이미지 타격을 최소화하려 노력한 반면, 광고주 입장에서는 모델의 범법 행위 자체보다 거짓 해명으로 인한 이미지 실추와 소비자의 불매운동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기에 박나래 씨가 보여준 가족 같아서 그랬다라는 식의 감정 호소와 애매모호한 태도는 오히려 광고주들의 괘씸죄를 유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송 하차를 넘어 거액의 소송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박나래 씨는 몇몇 줄 수십억 원을 올리는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지만 정작 위기 상황에서 리스크를 관리해줄 전문적인 참모진이 부재했음이 이번 사태로 드러났으며, 소속사 대표가 친족관계라는 점과 체계적인 대기업 시스템이 아니라는 점이 위기 대응 실패. 대중들은 한국은 법보다 국민정서법과 괘씸죄가 더 무서운 나라인데 박나래는 대응을 잘못했다라며 그녀의 몰락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봐야 할 박나래 씨로부터 매월 400만 원의 용돈을 받고
전세보증금 3억 원까지 지원받았다는 이 남성은 현재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그가 방송사 고위 관계자나 거물급 인사가 아니냐는 루머가 돌았지만 오히려 그의 직업이 유흥업계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넘긴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전 남자친구의 정확한 신원이 무엇인지 낱낱이 밝혀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박나래 씨의 전 남자친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박나래 씨 또한 이 모든 법적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예상했던 대로 진행되면서 박나래 씨의 전 남자친구의 신원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거물급 인사라며 제기했던 의혹은 완전히 허위로 판명되었으며 실상은 유흥업소와 관련이 깊은 인물로서 박나래 씨의 경제적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해 생활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은 박나래 씨가 스스골의 문제를 덮기 위해 얼마나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관계를 유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매월 400만 원의 생활비에 전세금 3억 원까지 지원했다는 것은 그들이 단순한 연인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였음을 시사합니다. 이 남성은 결국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유출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으며 박나래 씨 역시 이 모든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도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녀가 선택한 버티기 전략은 샤이니키나 이븐헤엔님처럼 즉각적으로 사과하고 하차한 동료들과 대비되며 대중의 공분을 더욱 키웠습니다. 광고 위약금 문제 역시 단순한 하차를 넘어섰습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박나래 씨가 물어내야 할 위약금이 최대 2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예측하는데 이는 그녀의 거짓 해명과 안일한 대응 태도가 광고주들에게 괘씸죄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수십억 원대 연매출을 올리던 중소기업급 스타가 단 한 번의 위기관리 실패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린 것입니다. 이 사태의 여파는 전현무 씨에게도 결정타를 날리고 있습니다. MBC는 내부적으로 전현무 씨의 나 혼자 산다 링거 투여 장면이 의료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현무 씨는 기사가 터지자마자 불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그가 주장하는 합법적 진료를 증명할 객관적인 진료 기록이나 증언을 공개하지 못하면서 의혹만 키웠습니다. 특히 연말 연예대상 시즌을 앞두고 MBC가 자체 수사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며 그가 올해 대상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드러냅니다. 현재 방송사들 역시 이른바 놀토 게이트로 인해 초비상 상태입니다. 특히 핵심 멤버 3명이 동시에 하차한 TVN 놀라운 토요일 제작진은 포맷 변경 없이 방송을 강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지만 시청자들의 반응은 차갑다 못해 냉소적입니다. 대중은 더 이상 방송사 이름만 다른 채 똑같은 연예인 카르텔이 서로를 옹호하며 출연하는 행태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더욱 심각한 것은 박나래 씨와 이분혜님에게 적용될 수 있는 나비약 복용 의혹입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인 나비약은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는 약물이며 의사면허 없는 브로커를 통해 이를 거래하거나 복용했다면 이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이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실제 약물 복용 여부에 대한 진위가 곧 밝혀질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사건은 연예인들의 과시욕과 초심을 잃은 자들의 몰락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형성했던 친분 카르텔은 막대한 부와 인기를 안겨주었지만 그 끈끈함이 오히려 불법과 비윤리의 고리를 만들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전현무 씨에게 요구되는 것은 더 이상 말뿐인 방어가 아니라 링거 투여가 합법적이었음을 증명할 명확한 증거입니다. 박나래 씨에게 남은 것은 거액의 위약금 소송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라는 사상 최악의 법적 책임이며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대중의 시선으로부터 숨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태를 통해 연예인의 도덕적 책임과 방송 윤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올드스타 365가 준비한 깊이 있는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 연예인들의 도덕적 해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불법적인 정황을 알고도 묵인한 방송사의 책임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채널 구독까지 잊지 마시고 다음 심층 분석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